안녕하세요, 호들랩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헬륨 채굴 생태계에서 대놓고 편법을 통해 우리의 채굴 보상을 좀먹고 있는 게이밍 기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게이밍은 부정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헬륨에서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기기와의 통신 연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간단한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조작을 통해 헬륨 채굴을 할 수 있는 편법. 그리고 헬륨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헬륨 채굴자분들이나 헬륨 채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헬륨 익스플로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헬륨 커뮤니티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위치 세팅 정말 잘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먼저 정말 위치 세팅을 잘해서 채굴이 잘 되는 것들과 게이밍 기기들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게이밍을 한다고 보여지는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 부산, 대전입니다. 첫 예로 성동구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기가 저희가 판단하는 게이밍 기기인데요. 이 기기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채굴기들을 보시면 이 채굴기도 지금 한 달에 3.69개의 헬륨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기기는 똑같이 헬텍의 기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어떤 채굴기와 연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기기도 3.62개의 HNT 보상이 나왔고 헬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가까운 이 기기를 볼 건데요. 이 기기 또한 3.56개의 보상이 나오고 있고 헬텍의 기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헬텍의 기기가 게이밍 기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연결된 모든 기기들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한 명이 모두 헬텍 기기를 사용해서 게이밍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기들을 찍어보아도 아마 다 헬텍 기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 게이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중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해서 지금 저희가 이 한강 너머에 정상적으로 설치한 채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기 또한 한 달에 3개에서 지금 4개까지도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연결된 기기들은 이 한강 넘어서까지 이 기기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기기들을 제가 클릭을 만약 해본다면 이 기기들 중에서는 단 한 대도 아까 그 게이밍을 하고 있는 기기들과 연결이 되는 기기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저 헬텍 기기들이 게이밍을 하고 있을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게이밍 기기들은 서로의 기기들끼리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 기기들은 저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로 지금 저희 기기와 연결된 기기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마크업을 다 지우고요. 이 기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밥캣의 기기고요. 정상적으로 아까 저희의 이 기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기기들과 연결이 되어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옆에 있던 이 헬텍의 기기가 지금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채굴기들과 연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기나 아니면 이 밥캣의 기기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채굴기로 돌아가서 다른 하나의 기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 기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아까 이 게이밍을 하고 있던 이 기기와 바로 옆에 있는 기기인데요. 이 기기 또한 아까 그 밥캣 기기와는 연결이 되었지만 옆에 있던 헬텍 게이밍 하던 기기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헬텍의 기기는 전부 같이 게이밍을 하고 있는 기기들과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기도 아까 그 헬텍 기기와 게이밍을 하고 있는 기기인데요. 똑같이 헬텍 기기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엄청나게 넓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정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기기들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기, 저희가 지금 설치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층 빌딩의 3층 쪽으로 저 한강 쪽을 바라보게 설치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랑은 연결이 되었지만 게이밍을 하고 있는 기기들이랑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상적인 채굴자들처럼 정상적으로 위치 세팅을 해가지고 다른 기기들과 통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하게 편법을 사용해서 별다른 위치 세팅 없이도 편하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저 게이밍이란 방법입니다. 그리고 헬륨에서는 현재 이 Deny List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편법을 통해 채굴하는 모든 기기들을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7만 4천 대의 기기가 Deny List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기기들은 투표와 검증을 통해서 헬륨 채굴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게이밍을 권장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게이밍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 정상 채굴자들에게 어떠한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게이밍 기기들이 적발되거나 신고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게이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조정을 통해서 게이밍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헬륨 익스플로러에서 보여드렸던 헬텍 기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이밍 형태와 일치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명의 채굴자가 여러 대의 기기를 한 공간에 설치해 놓고 각 기기들의 안테나 출력 신호를 헬륨에서 인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세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왜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헬륨의 목적 자체는 로라 통신망을 좀 더 넓고 다양한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들이 너무 가까우면 망을 넓게 구축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고, 너무 멀게 되면 신호 손실률이 커져서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헬륨에서는 각 기기들을 이렇게 육각형들이 생긴 것과 같이 최소 300m의 이상적인 거리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대의 기기가 한 장소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신호 세기가 매우 세겠죠. 그래서 게이밍 기기들은 헬륨에서 인정하는 적합한 신호 세기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헥사에 설치된 두 개의 기기가 신호 세기 때문에 채굴 인정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SSI too high라고 나오죠. Witness RSSI가 너무 높다. RSSI는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헬륨에서 인정되는 RSSI 수치는 마이너스 82에서 마이너스 134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 안에 들어야만 통신으로 인정이 돼서 채굴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dBm으로 엄청나게 지금 신호 세기가 센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기는 신호를 받았지만 채굴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게이밍 기기들은 이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호 세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신호 세기를 조정할까요? 바로 이 사진과 같은 신호 감쇄기를 안테나와 기기 사이에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호 세기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 세기를 조정해서 헬륨에서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 들게 하면 신호 세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신호 세기는 해결이 됐고, 그럼 헬륨에 등록하는 위치는 어떻게 지정할까요? 한 위치에 여러 대를 등록하면, 이렇게 여러 대를 등록하게 되면 이 트랜스밋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 보상량을 줄일 수 있는 이 보상 스케일이 줄어든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채굴자분들 처음에 세팅할 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헬륨 앱에 등록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헬륨 앱에 이 화면과 같이 내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꼭 GPS를 통해 위치를 자동으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주소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기기가 지금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여러 대의 기기를 가지고 지금 이 기기와 같이 한국의 성동구라는 곳에 10대를 넘게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기기들은 그냥 내 방 안에 두어도 이 위치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신호 세기만 조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게이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호 감쇄기 같은 걸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뚜렷한 얘기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슬 킹이라고 헬륨을 되게 오랫동안 채굴을 하셨고 헬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헬륨에 대한 되게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을 참고를 해보자면 이게 바로 그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해킹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성동구라는 지역에 이거는 실제로 기기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전제를 이렇게 까는 거죠. 전제를 이 기기가 있고 이 기기가 있고 이 기기가 있고 서울 성동구에 모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기들은 중간중간에 산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노란색을 산이라고 쳐요. 너무 높아요. 산이 이렇게 너무 높아서 서로 기기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두 개, 오른쪽에 이 두 기기는 통신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기가 보내는 신호를 이 기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보냈을 때 받았다는 이 데이터를 복사한다고 합니다. 복사해서 이 다른 기기들에게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해요. 저도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지만 제가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기기들, 이 지금 산 때문에 이 기기와 물리적으로 통신을 할 수 없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이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 신호를 받아서 채굴이 되게끔 하는 게 이 소프트웨어적 해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이밍 방법인 위트니스 스터핑이라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게이밍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변 정상적인 채굴기들이 비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적으로 보상이 매우 높은 게이밍 기기들이 헬륨 네트워크 전체 보상량을 갈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자, 헬륨 익스플로러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먼저 헬륨 네트워크에서 기기들에게 비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랜덤으로 뿌릴 때 랜덤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뿌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지역에 있는 기기들에게 이 비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비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헬륨 네트워크에서 뿌립니다. 그럼 이 안에 존재하는 기기들에게 비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갈 텐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기기들이 대량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존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헬륨 네트워크에는 이 기기들이 이 지역에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원래 정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채굴기들에게 갈 비컨 권한이 이 엉뚱한 게이밍 기기로 비컨이 쏠리게 됩니다. 왜냐면 압도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는 이 게이밍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게이밍 기기들은 게이밍 기기들끼리만 이렇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 정상적인 채굴기들에게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기기들하고만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비컨과 위트니스 기회를 전부 앗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헬륨 네트워크 전체 보상량을 봤을 때 블록당 발행되는 보상량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로라 통신망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의 노력 없이도 전체 보상량 중 큰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머지 정상 채굴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이 지역 안에 이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기 다른 순수한 정상적인 채굴자들은 만약에 비컨과 위트니스가 되었을 때 더 많은 보상량을 받겠죠. 그리고 발행량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이밍 기기들이 없었더라면 보상량 자체가 좀 더 천천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헬륨 네트워크에서 게이밍 기기들의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성동구에서 지금 이 서울 성동구에서 게이밍하는 14대가 넘는 기기 한 대의 평균 보상량이 한 달 4개에서 5개라고 봤을 때 아마 서울을 제외한 몇몇 지방들 모든 채굴기들의 보상량을 더해도 이 기기들의
보상량을 넘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헬륨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기기들을 색출하기 위해 디나일 리스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디나일 리스트라는 것에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적발이 되게 되면 지금 헬륨 채굴기를 제조하는 3자 제조사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헬륨의 공식 웹사이트고 어떤 제조사들이 정식 유통사인지 나타내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디퍼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디퍼 네트워크 지금은 이 D 섹션에 없죠. 그리고 펜서 X라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았던 그 제조사의 기기가 있었는데요. 그 제조사랑 디퍼 제조사는 더 이상 헬륨 3자 제조사가 될 수 없게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게이밍에 적발되어서 그렇게 조치된 상황이고요. 펜서 X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일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두 제조사 이외에도 판매량이 많진 않지만 그 게이밍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영구 정지 당한 제조사가 몇몇 군데 있고요. 그 직접적으로 게이밍에 가담한 채굴기들은 전부 지금 디나일 리스트에 올라서 평생 채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퍼 제조사에서 제조한 기기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기인데요. 자, 디나일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온 디나일 리스트라고 뜨고 채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온라인은 되어 있지만 마지막 활동이 5개월 전이죠. 4월 13일. 디나일 리스트에 올라간 이후로는 아예 채굴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채굴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헬륨 채굴기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홀로 소유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든 일반 로라 핫스팟 장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기 구매 가격만 날리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기기들은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정상적인 채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범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한국만 봐도 이렇게 성동구에도 이렇게 많고 제보된 것만 해도 한국에 지역이 3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게이밍을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헬텍 기기를 사용해서 지금 게이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또 헬텍 기기들끼리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량 또한 다들 매우 높고요. 보통 지금 4.76개, 5.94개, 4.72개 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대전의 상황이고 부산으로 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기기들 빼고 다른 기기들을 보면 아마 헬텍이 아닐 겁니다. 요 기기 2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기기 2개. 자, 1번. 자, 아까 그 헬텍 기기와 연결이 안 된 2개를 보는데 자, 이 기기는 컬링크죠. 컬링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기기 밥켓 제품이네요. 자, 이렇게 헬텍 기기는 지금 현재 헬텍 기기하고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결이 잘 돼도 다른 메이커의 기기들과는 전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한 사람이 헬텍 기기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게이밍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한국에 너무도 유해한 이 헬텍 기기들을 전부 디나일 리스트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부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퇴출을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채굴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더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더 채굴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못된 놈들은 다 혼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기들의 핫스팟 정보를 전부 취합해서 헬륨 재단 깃허브에 정식적으로 디나일 리스트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다음 영상에서 올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헬륨 채굴자 분들이 물론 위치가 너무 좋아서 노력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더 채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헬륨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안테나도 바꿔보고 안테나 위치도 바꿔보고
뭐 전원도 껐다 켜보고 안 되는 답답한 마음 애들 다들 그러시는데,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계만 딱 사서 치팅을 하는 이 기기들을 저희가 몰아내지 않는다면, 일단 한국 자체 보상이 이 말도 안 되는 게이밍을 하고 있는 기기들한테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 헬륨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전혀 도움되는 종족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밍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모두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스스로 또 판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기들을 디나일 리스트에 신고하는 컨텐츠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